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이곳은 서울시 은평구. 결혼 19년 차에 접어든 정화 씨는 고등학생과 초등학생 두 아들을 둔 평범한 주부입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놓고 나면 집안일이 시작되는데요. 오후 시간에는 미술 교습소도 운영하고 있죠. 네, 여보세요? 네. 네, 그때 들어오시면 제가 그때 잠깐 방문할게요. 네. 네, 지금 어디 통화하신 거예요? 아, 네, 저 밑에 지층에 사시는 분이 그 쏘가 물이 이렇게 막 새시나 봐요. 뭐 많이 새는 거 아닐 것 같은데 그렇게 통째 사서 한번 갈든가 하여튼 일단 보고서는 네. 사실 지금 사는 다세대 건물의 소유주는 정화 씨인데요. 정화 씨 가족을 포함해 이곳에 새들어 사는 가구는 총 6가구. 이렇게 못이 없어졌네 진짜로? 하이그로시 시트지 해주고 이거 갈아주면 새 거 같을 것 같아서요. 이렇게 된 것도. 이렇게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부분은 정화 씨가 직접 수리하는데요. 업자분들 부르시면은 제가 잘 모르는 또 용어들도 많고 그걸 뭐 하나씩 다 여쭤보기도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부르시는 가격이 적당한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제가 더욱더 셀프로 네, 이런 걸 수리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쉽게 교체할 수 있는 손잡이, 그 다음에는 페인트 칠을 직접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욕실이나 주방 타일까지 손수 수리하는데요. 수리를 직접 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정화 씨의 관심은 오직 하나, 셀프 리모델링입니다. 인터넷과 책을 뒤져가며 틈틈이 공부 중입니다. 자주 이렇게 수리할 부분이 생기나요? 네, 집이 한 20년 되니까 뭐 수리할 부분이 많아요. 뭐 타일 깨진 것도 많고 뭐 그럴 때마다 이제 그거 하시는 분들을 불러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마다 또 따로 지불해야 되고 하니까 월세가 들어와도 이제 그런 쪽으로 나가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평범한 회사원인 남편과 미술 교습소를 운영하는 정화 씨. 이 가족의 한 달 수익은 500만 원 정도입니다. 월세 수익을 제외한 순수 월급인데요. 가장 많은 지출을 차지하는 부분은 아이들 교육비입니다. 미대 진학을 희망하는 큰아이와 작은아이 학원비 등 교육비로 나가는 돈만 150만 원 상당. 하지만 한 달에 20만 원씩 5년째 꾸준히 모으고 있는 저축과 130만 원 상당의 정기예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저도 이제 언제까지 일을 하실지도 모르겠고 남편이 이제 퇴직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좀 노후가 걱정돼서 저희 집에 이제 여기 저렴하게 저희가 이제 고치면서 이제 세도 좀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렇게 모아진 돈으로 다른 부동산을 통해서 이런 좀 노후를 좀 대비했으면 하거든요. 네. 다세대 주택 1층에 자리 잡은 미술교습소라 크게 나가는 돈은 없지만 맞벌이를 하는 지금부터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위해 셀프 리모델링 공부를 좀 더 꼼꼼히 해두고 싶습니다. 큰돈 들이지 않는 저렴한 셀프 리모델링을 통해 집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까요? 집이 여기 월세 나온 요거 집 하나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뭐 대출이 있거나 그렇진 않은데 지금 현재 뭐 월세가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집도 좀 노후되고 해서 그러면서 이제 최대한 돈을 적게 들이면서 셀프로 하려다 보니까 지금 저희 신랑이랑 저랑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정확히 맞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면은 이제 그 전문가분들이 보셔서 좀 더 경제적인 방법으로 저희 집에 월세를 좀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제 그게 좀 궁금해요. 네. 셀프 리모델링으로 좀 더 높은 월세를 받고 싶은 우리 이정아 주부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근데 그냥 꼼꼼하게 잘 사시려고 또 노력 많이 하시고 그런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 방송 사례 신청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정말 딱 저희 김유라 씨한테 딱 상담을 받으면은 고민이 싹 해결될 것 같은데요. 우리 김유라 씨가 그냥 바로 상담 한번 해볼까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자기 건물이잖아요. 네. 그래서 언제든지 접근이 가능해요. 음. 멀리 있는 부동산이 아니고 자기 건물에 있기 때문에 어허. 제 생각에는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들러서 조금씩 셀프 리모델링을 하기에 최적의 조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기 건물이니까 일단. 네. 네. 시간 날 그러네요. 때 네. 틈틈이 그러니까 할 수 있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자다가 일어나면 못 박으러 가야 되는데 피곤해. 그럼 다시 하고 있다가 TV 보다가 나 지금 저 싱크대 고쳐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자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오히려 셀프라기가 좋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 집에서 가장 먼저 고쳐야 될 게 뭔가요? 저 아까 그 때가 낀 문틀을 제가 봤거든요. 때가 낀 문틀. 네, 20년 됐는데 그 손때가 묻어서 까맣게 됐더라고요. 네. 하얀색인데. 네. 그거 페인트로 칠하는데 하루면 온 집안을 그래요? 다 칠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문부터 해야 된다. 네, 뭐 이유가 왜냐- 있어요? 문부터 하는 이유가? 네. 벽지는 새로 바르려면 짐을 다 빼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 거주하고 있는 환경에서 가장 빠르게 집을 환하게 할 수 있는 게 그 페인트로 문틀을 칠하기. 근데 페인트를 그럼 수성 페인트, 뭐 유성 페인트 뭘로 근데 칠해야 되나요? 수성 페인트는 뭐 친환경 페인트 해가지고 굉장히 비싸기도 하고요. 네. 힘들어요. 네. 그 밑작업도 해야 되고 사포로 뭐 문지르고 네. 뭐 프라이머를 바르고 오. 여러 번을 발라서 얇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반광이라고 광이 별밤만 나는 반광 유성 예, 페인트. 유광이 무광도 아니고 반광. 무광은 광이 없고 네. 유광은 너무 반짝거리고 네. 반광 페인트가 있어요. 네. 유성 반광 페인트 주세요라고 말을 하면 네. 페인트를 살 수 있고요. 네. 사기 전에 이런 말을 한마디 해줘야 돼요. 저는 임대업자인데요. 아. 라고 한번 깔아주면 네. 이 사람 업자구나. 네. 그 바가지를- 전업으로 하시는 분이구나. 네네. 바가지를 씌우지 않습니다. 아. 가서 막 너무 모르게 뭐 발라야 되죠? 문에 뭘 칠해야 될까요? 초짜처럼. 초짜처럼 그렇게 하면 네. 좀 막 비싸고 그런 페인트를 추천받을 확률이 높아요. 정말 모르는 척하면 돈을 더 받을 수도 있을 수도 모른다는 그 의심이 있는 사회에서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될 텐데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 유라 씨의 말씀은 반광 유성 페인트. 저 임대업자인데요. 네. 반광 유성 페인트 주세요. 그러면은 저희 사례자분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거는 페인트로 문틀을 다 칠하는 거. 네. 그리고 그 네. 문틀의 문고리가 20년 정도 되면 이렇게 동글동글한 문고리가 있어요. 똥구도 돌리는 거. 네. 그리고 막 키도 없어져서 없어요. 사실은. 네. 문 네. 잠기면 못 열거든요. 네. 그런 건 다 분해를 해주시고 네. 새로운 문고리로 교체를 해주시면 아. 가격은 10,000원 이하로 그 오픈마켓이라고 인터넷으로 구매가 가능해요. 가장 네. 싸요. 네. 매장에 가는 것보다 네. 그 대형 마트 같은 데 가면요. 앞에 일자가 더 붙어요. 그러니까 아. 인터넷으로 파는 것보다. 인터넷으로 10,000원에 네. 만 원 문고리를 이하로. 사서 네. 10,000원 이하로. 지금 이 방송을 보시고 전국에 계신 모든 문 교체하시는 우리 업자분들이 많은 항의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네. 주부로서 네. 알뜰하게 살아보겠다는 그런 마음 좀 이해해 주시고 네. 그래요. 네. 자, 뭐 셀프 리모델링으로 네. 그 본인의 월세를 좀 더 받고 싶다. 우리 김경록 소장님 네. 이렇게 보셨는데 뭐 어떤 어떠세요? 말씀 네. 해주시고 싶은 말씀? 그냥 다른 쪽으로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네. 이제 보니까 셀프 리모델링이나 이쪽에는 참 뭐 열심히 사시고 예, 관심 있으시고. 하시는데 보니까 뭐 거의 대부분을 다 예적금으로만 네, 다 맞아요. 저축을 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리합니다. 아까 그 지나가던 통장을 보셨어요? 또 한 5, 6년 전만 하더라도 충분히 예적금으로 하더라도 돈이 잘 모였었는데 네. 지금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저금리 예, 시대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뭐 조금 다변화하고 네. 조금 이제 투자 쪽에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조금 신경을 쓰시는 게 장기적으로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저 이제 자녀가 지금 그 고1이고 초3인데 네. 저 대략 지금 한 7살 정도 차이인데요. 네. 저렇게 7살 차이 나면은 저 참 몇 년 동안 괴롭습니다. 음. 다 같이 이렇게 대학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 가고 나면 또 하나가 그런가요? 오고 이렇게. 그래요? 오히려 또 그럴 수 그래서 이제 있어요. 쭉 네. 괴롭네요. 네, 지금부터 이제 자녀 교육에 계속 신경을 써야 되고 그리고 또 미술한다 그래서 돈도 많이 예, 들고. 미술에서 네. 돈도 벌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저 집을 관리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건강을 좀 유의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주부가 몸이 아프면은 온 집안이 다 그 불행해지고 약간 저 분위기가 연약해 안 좋아집니다. 보이셨어요. 근데. 아니요, 그 꼭 지금 보이시는 게 그렇다는 게 네네네. 아니라 저렇게 이제 나중에 바쁘시다 보면 좀 있으면 이제 자녀 때문에 더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텐데. 그러겠네요. 예, 그래서 좀 건강을 좀 유의를 무엇보다 중요한 게 사실은 그쵸. 건강이라는 건강이 제일 부분이고요. 중요하니까. 예. 예적금을 네. 다변화하자. 예, 그럼 박상 변호사님. 예. 네, 박상도 우리 부모님. 이제 그 리모델링 셀프를 통해서 돈을 아끼는 거잖아요. 네.
이 돈을 가지고 좀 의미 있게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주제처럼 네. 노후통장 해서 네. 노후 자금에도 일정 정도 좀 저축할 수 있는 시스템도 됐으면 좋겠고요. 네. 또 이제 세입자한테 고쳐주는 거잖아요. 네. 고쳐주는 그런 부담감들이 솔직히 세입자들이 있습니다. 인테리어 업자분들이 오셔서 금방 끝낼 수 있는 일을 아무래도 손이 가고 시간이 좀 가는 일이기 때문에 세입자들에게 좀 불편할 수는 있으니까 우리 예전에 구창모 씨께서 했던 노래 중에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라는 게 있죠. 저는 몰라요. 아낀 만큼. 저는 세대가 다른가 봐요.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를 알죠? 모른다고요? 알잖아요. 전 몰라요. 이제 곧 마흔인데 그 노래 모른다고요? 송골매에서 나오신 다음에 처음으로 나온 노래가 아픈 아, 만큼 전 구창모 씨 성숙해지고잖아요. 노래는 희나리는 알아요. 네. 시나리를 아는데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를 왜 몰라요? 모를 수도 있죠. 자, 저랑 나이 차이 얼마 안 나시고 공감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공감 좀 해주시면 그래서 좋겠고요. 아낀 만큼 아낀 만큼 성숙해졌으면 좋겠고 그 돈 가지고 또 우리 세입자분들하고 월세 좀 낮춰주고 또 그 돈 가지고 함께 좀 맛있는 식사라도 한번 했으면 그럼 좋겠다. 인테리어에서 돈을 벌었으니까 월세를 낮춰줘라. 그렇죠. 작업할 때도 함께 좀 도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가구 드러내고 페인트 칠하고 수고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세입자와 함께 나누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정말 모든 사람이 함께 살고 싶은 그런 마을 공동체 만들고 싶을 것 근데 같은데 유라 씨는 동의를 네, 안 하실 것 같아요. 유라 씨 만약에 업자 입장에서는 뭐 집주인 입장에서는 글쎄요 밥 한 끼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저렇게 만약에 리모델링을 했을 경우에 그 집값이 많이 뛰나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수리가 안 돼 있는 집보다는 차별화가 되죠. 아니 근데 이거 궁금해요. 네. 그 아파트가 아닌 다가구 주택이잖아요, 저희가. 네. 그러면 주택의 종류에 따라서 셀프 리모델링도 이제 우선순위가 좀 달라지는지. 네. 내가 다가구 주택도 갖고 있고 네. 아파트도 갖고 있고 모두 갖고 있고 그런데 뭐 어떤 순서대로 리모델링을 먼저 해주는 게 좋은지. 네. 예를 들면 수억 원대 고급 아파트에 뭐 합지를 바른다거나 이거는 아닌 거죠. 아무리 네. 돈을 아낀다고. 네. 그러니까 그 사는 사람의 취향과 어떤 개성에 맞는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대학가 앞이면 네. 거기 젊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 취향으로 아니 뭐 소형 아파트라면 네. 신혼부부들이 뭐 좋아할 만한 그런 아, 맞아요. 최신 그러니까 우리 집에 살 사람들을 생각하고 난 뒤에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월세를 근데 사실은 저는 궁금한 게 리모델링을 잘 해놓는 것에 따라서 월세 차이가 많이 나거나 안 그러면 매매가 차이가 많이 나나요? 많이라고는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네. 아무래도 수리가 안 돼 있는 집보다 잘 되는 집에 돈을 더 주고 들어올 확률이 높은 거죠. 살고 싶은 집이니까. 예. 왜냐하면 사람이 나는 깨끗한 집에 살고 싶어. 네. 나는 5만 원 더 주고 이 집에 살래라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네. 아유, 당연히 그럴 것 같습니다. 저 같아도 맨날 집 보러 왔다가. 그래요? 예를 들면 유라 씨가 이렇게 해놓은 집하고 네. 성선아 기자가 살던 집하고 이렇게 가면 여기는 좀 초박 냄새가 나니까 이런 집에서 살고 싶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유라 씨가 필살기가 있다고 들었어요. 필살기요? 네, 신혼부부 세입자를 드린 필살기. 이제 임대를 관리하면서 어떤 네. 세입자가 들어오느냐가 네. 그 성패를 사실은 좌우해요. 그렇죠. 되게 집 관리를 못하는 사람을 들이면은 손해거든요. 내가 수리를 잘 해놨어도 그 집이 다 또 엉망이 돼버리면 네. 2년 후에.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을 골라서 드리고 싶은 게 제 목적이 있어서. 그렇죠. 깨끗하게 써줬으면 하는 게 바람이에요, 사실은. 네. 근데 그걸 말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참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애초에 수리를 할 때요. 샹들리에를 좀 화려한 걸 달아놔요. 그 상들리 등이요? 반짝반짝한 거실에다가? 등. 이제 거실이나 주방 쪽에다가요. 아. 포인트로 달아놓으면요. 네. 예쁜 여자, 예쁜 새댁. 아, 진짜? 남자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거를. 뭐지? 이 아니, 그 두 정도는? 분 저도 지금 표정이 안 상상을 좀 좋으세요. 했는데 좀 귀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상들리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이런 표정이 다들 나 여기 있는 분들이. 예쁜 여자가 예쁜 세대가. 여자들은 좋아해요. 아, 진짜요? 여자들은 좋아하고, 그러니까 일반 등, 안 예쁜 등 달려있는 것보다는 훨씬 좋아하기 때문에 신혼부부가 들어올 확률이 높아요. 소장님, 그 등 어떻게 안 예쁠 것 같으세요? 별로요? 저는 뭐 그 화려한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요. 아, 그래. 단박한 걸 좋아하니까. 맞아요. 그런데, 남자들은 안 네. 좋아해요. 남자들 안 좋아요? 그냥 이렇게 있다가 부인이 거기서 살아 그러면 네 그러면 선택의 폭이 없다고요. 아, 그래, 남자들? 아이 그럼 그냥 그래서 이 주거용 주택은 결정권이 여자에게 그렇죠. 있어요. 아. 주로. 그리고 집에 거주하는 사람이 여자고, 이 네. 집을 청소하는 사람이 여자고, 네. 남자는 뭐 사실 관련이 없기 때문에 아. 그래서 그 여성이 뭘 좋아하느냐를 타겟을 잡고 수리를 네. 하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이 남자분들이 많고요. 수리하는 업자들도 남자분들이 많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투박한 전등, 아, 자기는 매번한 취향에 맞게. 전등. 네. 네.
그렇게 하면 네모난 전등 좋지 않아요? 박상훈 전문가님. 어떠세요? 네, 저도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렇게 뭐 네. 샹벨리에라든가 왜냐면 네.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에 좀 이렇게 뭔가 적극적으로 고쳐서 네. 자산 가치를 높이는 거는 저는 동의를 하는데요. 네. 일단 리모델링의 의미를 보면 두 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강점을 부각하고 네. 단점을 보완하는 거잖아요. 어. 우리가 인생에서 처세술에서 네. 단점을 보완하는 게 좋을까요? 강점을 부각하는 게 좋을까요? 강점을 보완하는. 처세에서는 네. 강점을 살리는 게 그쵸, 중요합니다. 그쵸. 네. 하지만 이 자산은 아무래도 이게 개인적으로 관리를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산, 부동산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감가상각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우리가 리모델링을 생각할 때 항상 생각할 거는 강점을 부각하는 것도 좋습니다. 네. 다만 단점을 부각해서 구조적으로 갖고 있는 결함이라든가 이들이 살기에 좀 원활할 수 있거나 수도라든가 전반적인 기본적인 인프라가 잘 구축될 수 있게끔 우리가 관점을 조금 더 단점에 포커스를 맞춰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국내에서는 아직 좀 생소한데 네. 해외 부동산 시장에서는요. 그럼요. 이미 정착된 리모델링 방식 중에 하나가 있는 거다. 뭐 이렇게 네. 이렇게 사실 국내에서는요, 빌딩 관리가 사실 전문적으로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고액, 돈 되는 것들만. 근데 얼마 전부터는 이런 소액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관리해주는 업체가 생겨서 우리나라 시장도 이제는 이 소액 임대사업, 그리고 다들 요즘 전세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걸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그럼 꽤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있어요. 그럼 집을 네. 이렇게 막 좀 약간 낡은 집들을 이렇게 잘 해서 막 잘 고친 다음에 좀 더 가격을 해서 파시는 분들도 많이 있나요? 네. 국내에? 요즘에 이제 신조어인데요. 네. 홈스테이징이라고 합니다. 네네. 매매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네. 그런 어떤 일을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옆에 계신 전문가님도 그런 쪽에 관심이 많으셔서 네. 그런 쪽에 대한 경력을 쌓고 있는 것처럼 이쪽에 집중해서 자기의 재능을 키워 나간다면 자기 집이나 자기 임대에 대한 관리도 되거니와 그런 일을 가지고 또 강의라든가 또 일을 펼칠 수 있는 일도 될 거니까. 네. 근데 항상 좀 조심할 거는 주택 매매 연출가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주택 매매 해서 연출가요? 네. 저 처음 그런 들었어요. 직업이 또 있어요? 근데 그런 이름 만들기 나름인 게 우리 박상훈 전문가님 저거잖아요. 금융보안관. 맞다, 금융보안관이시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금융보안관 박상훈입니다. 뭘 지키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키는 컨셉으로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주택 매매된 주택을 연출가해서 겉보기만 번데리하게 연출하지 말고 정말 내실 있게 잘 다져서 네. 그냥 돈 좀 꾸며놓고 비싸게 파는 것보다는 좀 네. 내실 있게 잘 팔아서 네. 그 사람, 즉 산 사람이 덤태게 쓰지 않게, 손해보지 않게 좀 네. 원활하고 합리적인 그런 수준에서 네. 좋은 정보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앞으로 좀 약간 유망 직종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소장님. 예. 뭐 유망 직종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충분히. 저런 직업이 있어요? 인테리어 네. 이쪽에 이제 기업화가 되거든요. 이제 월세 네. 시장도, 임대 시장도. 이제 지금은 이제 개인들이 많이 하고 하는데 네. 자꾸자꾸 이제 임대 시장의 규모가 월세 시장이 커지게 되면 이제 기업화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업화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의 시장도 커지게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의 시장이 있고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이제 재테크로 자산의 가치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보조를 하면서 이런 리모델링을 해줍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에너지 효율적으로 그쵸. 만든다든지 친환경적으로 만들고 이렇게 해주면은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고요. 음. 또 하나는 이제 각국의 고령화가 심해지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이제 특히 그러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집을 고치고 그럴 때 이제 그 정부가 보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제 리모델링이 많이 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젊은 층이 이제 스스로 DIY 방식으로 해서 네. 리모델링을 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곧 머지않아서 우리나라도? 예, 이제 고령층들이 자기 그 노후에 맞게 이제 리모델링을 하는 시장으로 또 들어갈 것 맞아요. 같습니다. 젊은 층뿐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베이비 부모 퇴직 그렇습니다. 세대들도 예, 이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예. 성선아 기자한테 묻고 싶어요. 네. 아, 우리 유라님을 또 성선아 기자님이 적극 또 추천해 주셨고. 네, 네. 본인도 이제 강의를 좀 들었다고 하고. 네. 성선아 기자님은 어떻게 꾸미거든요? 아, 굉장히 궁금해요. 저요? 네. 저는 어쨌거나 월세를 좀 더 받고 싶으니까. 쉐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저기 이정환님, 우리 전문가님의 우리 저기 성선아 기자 쪽 빼고 이쪽 전문가님들의 이야기 잘 참고하셔서 네, 정말 멋진 가정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